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어서 4.2 부분 그리고 4.3 부분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 개념 배웠던 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2와 4.3 부분에서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로 나왔던 부분은 rate of return 혹은 return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니? 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총 쿠폰으로 100달러 그리고 1000달러에 사서 1200달러에 팔았다. 그러면 거기서 얻은 자본이득 200달러. 그러면 요거 합쳐서 300 나누기 내가 샀던 가격인 1000으로 나누면 나는 요 과정에서 30%의 rate of return 혹은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rate of return 혹은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일반화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채권의 경우 이렇게 매번 오는 쿠폰, 그리고 내가 산 가격 PT 대비, 내가 PT에 샀는데 PT 플러스 1로 팔은 경우,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을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덩어리를 커런트 일드라고 한다. 즉, 쿠폰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말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내가 PT에 샀는데 PT 플러스 1에 팔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rate of capital gain, 즉 캐피털 게인에서 얻은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로 나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테이블 2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current yield에다가 rate of capital gain을 합치면 rate of return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배웠던 4.1 부분과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점이었죠.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금융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합쳐놓은 것이 그 금융상품의 지금 가격 가치이기 때문에 밑에 쓰는 할인율을 높은 것을 쓰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네거티브 관계, 할인율과 P의 관계가 네거티브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점 관련해서는 채권의 경우 머추리티가 길수록 작은 이자율 변화에도 더 많은 가격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더 만기가 길수록 볼러틸리티가 커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투자자 입장, 즉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금액을 1년 만기로 빌려주는 것과 10년 만기로 빌려주는 것 중에 1년 만기로 빌려주면 어쨌든 1년 안에 그 사람이 갚는다는 거고 10년 만기로 빌려주면 10년이 지나야 내가 빌려준 거를 다 회수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년으로 빌려주면 혹시 저 사람이 중간에 돈 떼일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만기가 길게 되면 그런 어떤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홀딩 피리어드와 그 금융상품의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yield to maturity와 rate of return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숏텀인 경우보단 롱텀 본드인 경우 더 민감하게 가격 변화가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커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롱텀인 경우에 그래서 더 리스키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채권의 경우 할인율이 조금 변하면
가격이 변하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interest rate risk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 만기가 짧은 채권이면 위험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죠. 어쨌든 지금 뭐 그러면 물론 의미가 없겠지만 빌려주고 바로 받는 게 아닌 이상 어쨌든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기까지 텀이 있는 거니까 아무리 숏텀이라고 해도 위험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서머리 부분에서 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금융상품의 홀딩 피리어드와 머추리티가 동일한 경우에만 레이트 오브 리턴과 그 일드 투 머추리티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만기가 길수록 채권은 그 조그마한 이자율 변화에도 현금 흐름 덩어리가 많아지는 거니까 만기가 길수록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뒤에 거가 받은 거니까 만기가 길수록 더 가격 변화가 민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4.3 부분에서는 바로 노미널이라는 용어와 리얼이라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4.3에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노미널 GDP, 리얼 GDP처럼 어떤 다른 용어에도 요 리얼과 노미널이 붙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분을 조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이자율이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고 리얼은 물가 상승분만큼을 쉽게 말하면 빼준 것이 요 리얼 실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정리를 했고 요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리얼에다가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을 합쳐놓은 것이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된다. 그러니까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노미널 빼기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을 빼주면 실질 이자율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 명목이자가 8%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다. 그러면 여기 8 빼기 10%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2%로 실질 이자율이 네거티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질 이자율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가격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낮으면 뭐야 돈 빌려줘봤자 나는 얻는 게 없으니까 실질 이자율이 낮을수록 돈은 안 빌려주려고 하겠고 실질 이자율이 낮을수록 돈을 빌리려는 입장에서는 더 빌리기 쉬워지는 거니까 싸게 빌리는 거니까 더 빌리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동영상에서 4단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